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했지만 하루 종일 의미 없는 횡보를 했고, 해외 시장은 미국 CPI가 기대치보다 조금 더 눌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라고 하는데요. 매크로 트레이더라면 증시 급등이 마냥 좋게만 생각될 게 아니라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수가 저 바닥에서 얼마나 급등했는데 아직도 숏마인드를 못 꺾었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야만 체결이라는 게 일어나죠. 여하튼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겠고,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전일 갭 상승 출발한 자리까지는 또 빨리 찾아갔어요. 그러나 오전장이 상승 이후로 추가 상승에는 실패하고 하루 종일 횡보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선물 미결은 4,000계약 넘게 증가를 해서 종가까지 풀리지 않았는데요. 27만 계약에서 어느덧 13,000계약가량 미결이 증가를 해서 저가 매수가 제법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선물 베이시스도 제법 회복돼서 이제는 이론 베이시스를 살짝 넘나들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CPI를 앞두고 시장이 좀 더 확인하고 가겠다, 이런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옵션 시장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지수 상승기에 콜옵션 미결은 고르게 늘어났어요. 그러나 풋옵션 미결은 거의 늘어난 게 없죠. 물론 수치상으로는 미결이 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건 극의 가격이라서 그건 논외로 하고, 시장이 급락은 없다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등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해외 시장 대비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비록 야간 선물 시장에서 선물이 5포인트 상승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봤자 콜옵션 시세가 계속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많은 상황이죠. 참고로 이것은 방금 마감한 아시아 이머징 관련 ETF 흐름인데요.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요거 같아요. 네, 요거서 보면 여기 하얀색 이게 EWI 한국물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은 대만, 그리고 요 주황색은 이머징인데요. 이머징 중국 전체 포함이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부진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여하튼 이 지난 고점이 선물로 335선이 돼요. 근데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이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미국은 지금 옵션 만기 주고 우리는 옵션 만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따 미국 세션 해설할 때 보충하겠지만, 미국 증시가 과연 CPI 때문에 폭등을 했을까? 저는 분명 그거는 트리거는 맞다고 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라고 봐요. 특히 미국 증시가 오전장에 상승할 때는 콜옵션의 숏감마를 취한 트레이더들이 어쩔 수 없이 손절매를 거듭하면서 올랐다라고 보거든요. 또 장마감 2시간 남겨놓고 눌렀다가 다시 당긴 것도 마찬가지 흐름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S&P 4,500 이상은 여전히 오버슈팅의 영역으로 보는데요. 우리 증시는 잔존일이 많이 남아있다 해도 이 숏감마의 스퀴즈를 유도하기에는 옵션 가격이 너무 비싸요. 오히려 초반 30분이 스퀴즈 이후에는 시장이 의외의 도루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따라서 우리 증시가 갭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이 롤링업을 할지언정 계속 콜 매도 관점이 이 숏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풋매수는 아직 아니에요. 풋매수는 옵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하겠는데 콜은 계속 팔아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 시장의 흐름을 고려해서 우리 증시가 지난 10월에 고점을 못 돌파한 이상 이제는 340 이상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 기준 2530선 이상도 열려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현재 옵션 시장이 상단 배리어가 2530선에 형성되는 건 맞아요. 또 아래쪽으로는 2300선에 형성되어 있죠. 내일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또 미국 소매 판매 지표도 예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후로는 더 이상 매크로 지표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혹여 소매 판매가 또 골디락스로 해석돼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 종합주가 지수 2530선을 회복한다는 것도 어려워 보이죠. 그리고 또 다음 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 가치가 감소되기 시작한 3주차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2500선에 근접할수록 계속해서 콜 매도를 쌓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CPI 발표 전부터 콜감마가 살살 살아나려 하더니 CPI 발표와 함께 급등을 했어요. 마감 1시간 전까지 숏감마 스퀴즈를 만들어내면서 유로스탁스 50 기준으로 4,316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요거는 스탁스 600 지수예요. 강하게 돌렸죠, 위로. 그래서
이 위쪽 이 200일선을 보러 가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증시가 다 강세장 하한이었어요. 영국 같은 거 볼게요. 요게 FTSE 100, 이 영국 지수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이 눌려서요. 그리고 CPI 발표와 함께 살짝 플러스로 돌렸다가 다시 눌렸습니다. 자, 이러면 영국은 왜 이렇게 약하냐? 자, 내일 유럽과 영국 모두 물가지표 발표가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내일 30년 국채 입찰도 있어요. 자, 냉정하게 보면 어제 미국 물가가 꺾여서 지수가 폭등한 거, 그래. 뭐 미국 오르는 거는 뭐 그렇다 쳐. 그런데 니네들은 왜 오르는데?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게 유럽이나 영국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달러 인덱스가 아주 강하게 풀어졌는데, 요걸 꼭 리스크 온 랠리라고 볼 수 없겠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오늘 그 비달러 바스켓이 굉장히 강하게 살아났죠. 근데 거기서 가장 강한 거는 이 커머디티 통화인 오지달러와 키위달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로와 파운드, 그리고 멕시코 페소와, 그리고 엔화랑 루니는 반등을 하긴 했는데 가장 약했죠. 뭐 루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유가가 안 좋으니까 뭐 반등이 약한 거 인정. 자, 그런데 달러가 부러져서 비달러들이 급등했다 하더라도 한 20%쯤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커머디티 통화가 그렇게 강하게 튀었으면 오늘 기름은 튀어야죠. 근데 1.5% 정도 올랐다가 마이너스로 마감했어요. 구리도 장중에 1.3%가 상승했다가 모든 상승분 다 반납해버렸습니다. 물론 기름은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라서 그럴 수 있다 쳐요. 예. 자, 그리고 비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채권이 뭐 장기물, 단기물 할 거 없이 강하게 튀었다. 그런데 골드도 그럼 튀어야 되거든요? 근데 골드는 뭐야 이게?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골드는 잠깐밖에 안 올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투텐 스프레드를 보면 오늘은 이거 보면서 얘기할게요. 요거거든요. 이 장기채, 단기채 모두 올랐죠. 그래서 스프레드 자체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기채 숏에 대한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채권이 급등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는 닉 티밀하우스가 지난 7월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단기물은 확실하게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런 거를 시장이 확인시켜줬다라고 하면 채권 반등은, 나머지는 이 김칫국 마시기, 즉 금리 인상 마지막이니까 이제는 금리 인하 모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단기물이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과연 증시가 이런 랠리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특히 글로벌 채권 시장이 미 국채와 적절한 스프레드를 유지해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미국 국채가 저렇게 반등한 이상 채권이 다시 부러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자, 그런데 미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쉬어가는 정도예요. 사실 CPI 데이터가 그래도 전월비 증가 폭이 줄어든 거지 증가거든요, MOM으로.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야, 이거 김치국 세게 마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외의 국가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기 침체 국면이죠. 자, 그러면 단기물이야 그렇다 쳐도 장기 채권이 계속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유로스탁스 50 선물은 지표 발표하고 나서 바로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 유로존 물가 지표 발표에 시장이 추가 상승한다. 그러면 유로존 숏 포지션을 재진입하는 거는 저는 옵션 만기 이후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지수표 발표 전부터 점진적 상승이 있었고, 이것은 유럽 증시 흐름과 관계없이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 매수 베팅이 들어오면서 일어난 현상,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콜옵션 베팅 진짜 심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옵션 시장만 보면 그 개장 전에 이미 CPI 결과는 무조건 상승이다, 이런 식의 프라이싱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너무 대놓고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야, 이렇게 그 상방을 열어놓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CPI 내용은 뭐 이 정도까지 시장이 오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사실 그냥 기대치 수준에 부합한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에너지 가격 빠진 거 다 미리 다 알고 있었죠. 또 중고차 빠진 거, 항공권 빠진 거, 이거 다 시장에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것만으로는 시장이 이렇게 튀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열쇠는 이거예요. 미국과 유럽이 지금 만기주예요. 이 콜옵션 매수 베팅이 워낙 강하게 들어오니까 만기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콜옵션 매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손절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S&P 지수는 4490포인트 근처에서 출발하면서 이 계속되는 콜옵션 매수에 콜 매도자들이 촉감과 스퀴즈가 나오죠.
그래서 유럽 마감까지 새벽 1시 반까지 스트레이트 상승하게 돼요. 이후에 시장은 4,500에서 4,520이 굉장히 좋은 박스권에서 한동안 이리 쿵 저리 쿵 흔들리게 됐는데요. 또 이때 좀 재밌는 게 이 S&P는 콜감마 스퀴즈 때문에 강세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계속 약했어요. 물론 나스닥이 뭐 마이너스가 돌았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S&P가 올라갔는데 나스닥은 약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새벽 4시경 이 10분 동안 현물을 누르면서 S&P 지수가 4,500선까지 내려오려고 했는데 또 거기서 강하게 또 콜옵션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후 1시간 동안 스트레이트 상승해서 오전장이 고점을 넘기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전형적인 콜옵션 감마 스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며칠간의 콜옵션 배팅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빅스 원데이 차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볼게요. 요거거든요. 자, 어제 지수는 보합이었어요. 도치. 그런데 이 원데이 콜옵션 매수 들어온 거 보세요. 오늘도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9데이 변동성 빠졌죠. 그리고 28일짜리 변동성도 전혀 못 올랐어요.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 오늘도 이 9일이나 28일 변동성 계속 죽고 있는데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그러니까 하루짜리 만기 있는 이 콜옵션 매수가 계속 들어오니까 빅스 원데이는 이 종가 고가로 마감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여튼 그래서 저는 시장이 그냥 닥치고 콜옵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참 트렌드인 것 같긴 합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이슈가 있었던 테슬라가 6.12% 상승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어도비, 코스트코, 인투이트 이거 전부 다 시총 상위 종목이거든요. 이거 다 연중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오늘은 이들 매니피션트 7 주식들 외에도 나머지 주식들도 콜감마 스퀴즈가 들어오면서 강력한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러셀은 5.6%의 초장대 양봉을 마감했어요. 어쨌든 단기 금리가 내리게 되면 중소형주는 뭐 숨통이 트이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쇼스퀴즈의 일환이라고 봐요. 왜냐면 오늘 2년 국채가 좀 내렸다 하더라도 여전히 4.8% 볼게요. 미국 2년 국채 4.8이에요. 자,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원래 이제 파월은 이제 하이어 폴 롱거를 얘기했는데 하이어 폴 롱거 이런 거 없고 이제는 인하를 기다린다 이런 걸 프라이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장 올라가는 것이 숏은 칠 수 없겠죠. 근데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 음봉이 하나라도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다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파페치가 14.39% 급등하면서 다시 1.51달러로 올랐었는데요. 물론 러셀이 쇼커버가 영향을 미쳤겠지만 시장이 바로 바닥을 치고 올라갔다? 그렇게 보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급해하지 않고 매수 기회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갭 상승이 나오겠지만 갭 상승 이후로 얼마나 달릴 것인지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 시장이 글로벌 리스크 온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종가까지 선물 매수를 가득 담고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풋옵션을 매도해서 델타를 위로 돌리기 시작해야 될 거예요. 선물 베이시스도 어느 정도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위쪽을 열 수 있는 준비는 되었다고 보는데 지난주 월요일이 공매도 금지 때 나온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해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요일에 나올 유럽 인플레이션 지표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것들을 시장이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죠. 그래서 갭 상승에 바로 숏 잡기보다는 초반 30분의 슈팅이 나온 다음에 콜 매도를 쌓고 또 그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 기준 2530선으로 올라갈 때마다 이 콜옵션 매도를 롤링업 해가면서 델타 숏을 소극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풋옵션 매수는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관계로 이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시세를 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 물은 쿼드러플 만기예요. 이제 고점을 확인하고 내려가기 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공격적인 숏포지션 잡아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직전 고점을 돌파할 것인지 또 돌파하면 얼마나 그리할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왜 맨날 숏만 보냐, 이 산타랠리 이런 거 없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시장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중요한 손님들 다 쫓아보냈죠. 그리고 다들 지금 2차 전지에 물려서 이상한 소리들만 해대는 그런 리테일들이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크게 기대할 게 있나요?
이번에 대주주한도 그 10억을 50억으로 바꾸자는 거 이것도 부결돼 버렸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해외 시장 보면 어제 지수가 급등한 동안 변동성은 초반에만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살아났죠. 이 콜옵션을 얼마까지 환매시켜 줄 것인가가 시장이 고민인 것 같아요. 이 S&P 이번 강세콜 상단이 4,400포인트였거든요. 근데 그걸 벌써 100포인트를 넘게 당겼죠. 그래서 이건 이제부터는 만기까지는 사실상 당긴 사람 마음이에요. 따라서 이번 만기 전에는 웬만하면 추가 매도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화는 장마감 무려 150.2엔을 살짝 깨는 시세가 나왔는데 이 달러 롱들이 스탑을 치면서 비달러들이 이제 모두 올랐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내일 지켜볼 것은 유로존과 영국의 물가 지표인데 그때 뭐 유로나 파운드가 눌린다. 그러면서 엔화가 살아난지를 이걸 볼 거예요.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유로존과 영국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꺾이는 걸 보고 좋아할 짬밥이 아니에요. 이들 국가들은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긴축을 한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런데 유로와 파운드와는 아주 대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세가 뒤집힌다 그러면 꽤 큰 의미 있는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중요한 지지선들을 모두 부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또 다른 논리로 비달러 바스켓들이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는데 가령 뭐 미국 소매 판매가 미스가 나왔다. 그러면 달러가 더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의 달러 약세는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 이 콜옵션 매수자들 그리고 숏포지션이 혈투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옵션 만기를 낀 시장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혹자는 아니 매수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쉬운 장인데 누가 숏을 잡고 개고생하래 라고 하실 수 있죠. 저는 여전히 롱으로 돌릴 근거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CPI 지표 또한 이 수요 둔화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를 외치면서 닥치고 매수를 당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시장은 강세가 맞아요. 그래서 숏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고 있고요. 어제 나스닥 하나 더 늘렸습니다. 근데 최대한 버티다가 작은 음봉이 하나씩 생기면 그때부터 숏을 더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